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인심 좋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석이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벌이가 좋지 않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웃들이 어려울 때마다 곡식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강석이 너무 착해 탈이라며 나중에 뒤통수 맞기 딱 좋다며 흉을 보는 이들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려던 강석의 집에 오랜 친구인 태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태수는 강석과 중마고우였는데 그와는 다르게 욕심이 많고 탐욕스러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물불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죠. 또한 남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빼앗는 짓을 많이 해서 사람들은 둘이 왜 친구 사이인지 의아해할 정도였습니다. 강석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태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침부터 일이 난리야? 태수는 눈을 굴리며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 오다가 너네 밭에서 시체를 발견했다. 죽은 사람 말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강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참말로 시체, 죽은 사람 말하는 거야? 그래, 죽은 사람 말이야. 내가 아침에 너네 밭에서 대자로 뻗어있는 사람을 봤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꼼짝을 안 하더라고. 강석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급히 태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한참을 달려 밭에 도착하니 큰 대자로 뻗어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마치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 같았죠. 그는 군데군데 흙이 묻어있긴 했지만 고급스러운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그로 인해 잘 사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석은 한 걸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조심스레 남자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었기에 어떻게 죽었는지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알 길이 없었죠. 그렇지만 그를 이대로 자신의 밭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관하로 달려가 이 사실을 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태수가 이를 막아서며 말했죠. 너 가서 뭐라 말하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밭에서 웬 사람 하나가 죽어 있었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려고? 그럼 그렇게 말해야지. 더하고 뺄 게 뭐가 더 있냐? 이 사람이 지 혼자 지나가다 자빠져 죽은 것인지도 모르는데 겁 없는 범인 찾으려 이리저리 불려다니면 어찌하냐? 그럼 솔직히 맨 처음에 의심받는 사람이 누구겠니? 처음 발견한 나? 아니면 밭의 주인인 너를 먼저 수상하게 여길 거다냐? 그렇게 되면 지금 한창 씨 뿌리고 농사 짓고 해야 하는데 이리저리 관아에 불려갔다. 나왔다 하면 농사는 어찌할 건데? 태수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한창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괜한 의심을 받아 관할을 왔다 갔다 하면 분명 농사에 지장이 있을 것은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시체를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러면 어찌하니? 사람이 죽었는데 이대로 둘 수도 없자는가. 그냥 밭에 묻어버리면 되지. 그냥 묻어버리자고? 이 사람이 그냥 죽은 건지 아니면 살해당한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묻자고? 아까도 말했잖아.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가다 갑자기 죽었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변을 당했던 우리는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리는 게 낫다니까. 그리 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불려다니다. 하네 농사 망친다. 망쳐. 그들이 사는 곳은 산에 인접한 시골이어서 관아까지 걸어가는 데만 해도 반나절이나 걸렸습니다. 거기에다 조사라도 받게 되면 하룻밤 묵고 가야 했기에 꼬박 하루를 날리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석은 태수와 힘을 합쳐 아무도 모르게 시체를 그 자리에 묻기로 했습니다. 둘은 그 자리에 구덩이를 판 뒤 시체를 묻었습니다. 시체를 구덩이에 내려놓기 전 태수는 그가 입고 있던 비단옷이 마음에 들었는지 그것을 자신이 가지겠다 말했습니다. 강석은 죽은 사람의 물품은 찝찝해서 가질 생각도 하지 않았기에 순순히 내어주려고 했는데 옷자락을 뒤적거리다 그의 품 안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죽은 이의 이름과 함께 고향의 주소가 적혀 있었죠. 태수야, 여기 죽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종이를 찾았다. 그게 품 안에 들어있었네. 난 까막눈이라 모르니 네가 함 읽어봐라. 가만 보니 이름은 김대자 호자로 본적은 한양으로 되어 있구만. 나도 어려운 글은 잘 못 읽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말이야. 그나저나 이 사람이 어디에서 사는지 이름이 뭔지 알았으니 어서 빨리 한양으로 떠나자.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미쳤어? 여기서 한양까지 얼마나 먼데? 한철 농사를 망칠까봐 관아에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보다도 먼 한양까지 소식을 전하러 가겠다고?
이놈아 참말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그러면 어떡해? 이 사람 집에서 얼마나 애타게 찾고 있을지 상상이나 해봤어? 그러니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서 소식을 알려주자. 아이고 아주 미천한 평민이 요즘 글 공부 쬐끔하더니 선비가 되어버리셨네. 야 가려면 네 혼자 가라. 난 거기까지 갈 여비도 없거니와 여유도 없다. 그리고 올해 농사 망치면 꼼짝없이 굶어 죽는 신세니 죽어도 못 가겠다. 그니까 여유 넘치는 너나 한양 구경하고 와라. 그리 말한 태수는 뒤도 안 돌아보며 제 집으로 떠났습니다. 강석은 한참 동안 서서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만약 한양으로 간다면 여비는 물론이거니와 1년 농사를 포기하는 것이었고, 그리하면 가뜩이나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사표음, 즉 비록 가난해도 도를 따라 살면 그 삶이 즐겁다라는 말을 평생 실천하고 사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며 대충 여비를 챙겨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 산을 넘고 강을 건너 한양도성에 도착한 강석은 주소를 물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도착한 곳은 도성 중심가에 위치한 웅장한 기와집이었습니다. 괜시리 기가 죽은 강석은 한동안 대문 앞에서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고 안에서 하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강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용무로 오셨소? 저 혹시 이 댁에 김대호라는 분이 사십니까? 저희 작은 어르신이십니다만 혹 장사 때문에 오신 분이십니까? 조금 전과는 다르게 깍듯이 인사하는 하인에게 강석은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놀란 하인이 그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집주인으로 보이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동안 뜸했던 내 동생의 소식을 갖고 왔다 들었네. 기쁘게 강석을 맞는 이는 확실히 죽은 남자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의 형이 분명해 보였죠. 그게 사실은 동생분께서 밭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안타깝게도 생이 다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뭐? 그게 사실이란 말이냐? 강석은 품에서 이름과 주소가 적힌 피 묻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대감은 그것을 받은 뒤 글씨체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이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동생 대호의 글씨가 맞네, 맞아. 대호야, 어쩌자고 이렇게 먼저 가버린 거니? 대감은 종이를 부여잡은 채 몸을 떨더니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쪽지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흐느끼는 그의 모습에서 동생을 향한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묻어났죠. 한참을 울던 대감은 진정이 됐는지 고개를 들어 강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었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서 남은 마지막 내 혈육이었지. 일찌감치 공부는 포기하고 장사를 업으로 삼아 거대한 부를 이루었고 이 집도 동생이 마련한 것이네. 사실 얼마 전에 큰 돈을 가지고 인삼을 사러 간다고 했을 때 나는 큰 돈을 가지고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말렸다네. 그렇지만 동생 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지. 하여 하인이라도 대동하라고, 동행을 구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건만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혼자가 낫다며 말하고는 새벽에 출발했네. 그때 내 꼭 말렸어야 했는데. 대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고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한 통곡이 마당에 울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대감은 강석에게 동생의 사인은 무엇이냐, 범인은 잡았냐, 어디에 묻었느냐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강석은 사고를 당한 건지 살해를 당한 건지 자신의 짧은 식견으로는 알 수 없다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본 것들을 대충 얘기해 주었고 야생동물에게 훼손당할까봐 자신의 밭에 묻어주었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즉시 하인들을 불러 강석의 밭에서 동생의 시신을 꺼내 이장 준비를 하라 일렀습니다. 그러고는 동생의 소식을 전해주고 장례까지 치러준 강석에게 고맙다며 연거푸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방을 내주었죠. 그날부터 강석은 그 집의 귀한 손님으로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평생 맛보지도 못한 진수성찬은 물론이거니와 향이 좋은 술, 처음 보는 아름다운 기녀들의 보살핌까지 받으며 날이 가는 줄도 모르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머물 수는 없다 생각한 강석은 대감에게 이만집으로 돌아가겠다 말했는데 그가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시켜 작은 상자를 하나 들고 오게 했죠. 그는 상자를 건네더니 강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동생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평생 모를 뻔했는데 자네 때문에 선산의 무덤도 마련해주고 제사도 지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야. 귀찮게 이 먼 곳까지 온 자네의 정성이 너무 기특하여 자그마한 보답을 준비했으니 이 상자를 받아주게나. 강석은 대감의 진심에 감동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어보았는데 거기에는 어림잡아 500냥도 넘는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하인이 내어준 말에 상자를 실은 뒤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올 때와는 다르게 말을 타서 그런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집에 도착할 수 있었죠. 말을 타고 온 강석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밭에서 시체를 발견한 일과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놀라며 말했습니다. 일손이 바쁜 농번기에 부고 소식을 전해주러 한양까지 다녀왔다는 게 참 놀랍네 놀라워. 그러게 말이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강석이처럼 사람 됨됨이가 좋아야 하는 일이지. 우리 같이 제 등 따시고 배부르기만 하면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 아닌가? 착하게 사니 복 받은 거요. 복 받은겨.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태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대호를 죽인 장본인으로 죽이고 나서 자신의 밭에 그냥 놔뒀으면 강석이 받아온 말과 돈은 모두 자신 거였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으로 시간을 돌려 어둑어둑 땅거미가 지던 때 태수는 대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길을 묻던 중이었는데 태수는 대호가 입고 있는 옷과 지고 있는 등짐을 보고는 꽤 잘 사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무척이나 돈이 많아 보였죠. 하여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 보찜 안에 큰 돈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그는 시치미를 떼며 대호에게 길을 알려주는 척했지만 보찜에 동해서 그런지 자신도 모르게 점점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대호 역시 태수의 태도에 공포와 기이함을 느껴 발걸음을 돌리려 했지만 태수는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았죠.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그 보찜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 좋은 것이라도 있나 본데 구경 함 해봅시다. 태수는 거칠게 손을 뻗어 보찜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몸싸움으로 번졌고 두 사람은 서로 밀치고 당기며 거칠게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 태수가 대호의 어깨를 세게 밀쳤고 그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한데 불행히도 그의 머리는 딱딱한 바위에 부딪혔고 순간적으로 검붉은 피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파르르 떨다 미동도 안 하는 대호를 보고 태수는 아연실색하여 그를 흔들어 보았지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죠. 이러려던 건 아니었는데 이걸 대체 어쩌지? 혼비백산하여 정신을 못 차리던 것도 잠시 머리가 차가워진 태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시체를 강석의 밭까지 들쳐업고 간 다음 몰래 그곳에 두었죠. 혼자 땅을 파고 묻기에는 힘들고 날도 저물었기에 다음날 시침이 떼고 시체를 발견한 것처럼 위장해서 함께 묻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지만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고 잘 마무리했다고. 안심한 것도 잠시 태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모두 다 내가 한 짓인데 강석 저 친구가 부자가 되었다니. 이제 와서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는데 말이야. 젠장 아까워. 저 말과 돈 모두 내 것인데.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가 아파만 갔고 결국 술을 진탕 마신 뒤에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도 잊은 채 강석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그가 받은 500냥과 말이 원래 자신의 것이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놈아 그거 아냐? 네가 받은 말과 돈 사실은 모두 내 것이란 걸. 이것도 술 처먹고 와서 행패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 시부리고 어서 집으로 가게. 혹 집에 가지 못하겠으면 저기 건너방에 들어가서 자던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 사실 그 시체 내 밭에 있던 거였어. 내 밭에서 먼저 발견된 시체라고. 그 말에 강석은 황당한 얼굴로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네가 시신을 발견했다며 헐레벌떡 달려왔잖아. 네가 나에게 알려준 것이잖아.
태수는 얼굴을 찡그리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래, 그렇게 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원래 내 밭에 있었어. 내 밭에 있었다고. 내가 직접 그자를 죽였는데 그런 것도 모르겠냐? 그러니 그 돈과 말은 내 거라고. 그는 강석이 앞에서 손을 휘이셨다가 이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러고는 코를 골며 잠을 잤죠. 한동안 어안이 벙벙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강석은 결심을 굳히고는 말을 타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가 깨기 전에 원님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렸죠. 말을 타고 관아에 도착한 강석은 이 모든 사실을 보고했고 원님은 즉시 관속들을 불러 태수를 감금함과 동시에 그의 집을 샅샅이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태수의 집을 뒤지자 방에서 비단 옷과 보찜에 쌓여있던 은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분명 가난한 농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큰돈이었죠. 결국 원님은 잡혀온 태수를 직접 불러 심문했습니다. 네가 사람을 죽여서 친구인 강석의 밭에 가져다 놓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가 받은 말과 돈은 자기 것이라 행패를 부렸다는 것도 확인했고,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나리. 그날은 제가 술을 과하게 마셔 헛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을 떠들고 다니는 멍청이가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네 중마고우인 강석이 한 이야기들은 무엇이냐?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소리냐? 그렇습니다. 그놈은 천성이 못돼서 시체를 함께 묻은 저는 쏙 빼놓고 말과 돈을 독차지한 놈입니다. 그런 놈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원님은 얼굴을 찌푸리며 태수를 째려보다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다. 이 보찜 속에 들어있던 은자들, 이것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명나라 상인과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잘 쓰지도 않을 화폐인이라 한데 어찌 너 같은 농부가 이 비싼 은자를 가지고 있단 말이냐? 그것은 말입니다. 네 놈, 여기가 어디라고 그 더러운 주둥이로 거짓을 고하려 하느냐?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제서야 태수는 원님 앞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사람을 죽여놓고 몰래 빠져나가려 시도한 것도 모자라 친구가 받은 돈을 빼앗으려 한 태수는 옥에 갇혀 교용에 처할 날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먼 곳에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대호의 가족들은 강석이 진짜 범인을 밝혀낸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 특히 대가민 형은 직접 찾아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죠. 고맙네. 고마워. 사실 지난 1인에만 자네가 다녀간 이후로 동생이 꿈에 나타나 자기는 억울하다고.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울분을 토하고는 했네.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지. 그렇지만 자네 덕분에 이렇게 범인을 잡았으니 이제는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네. 동생의 한을 풀어줘서 고맙네. 고마워. 그는 그리 말하며 1000냥이라는 큰 돈을 전해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강석은 인근의 땅을 모두 사들인 뒤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어려운 이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기도 했죠. 그리하여 그 마을은 누구도 굶지 않고 서로 돕는 행복한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